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장관님께서 작업 중지권 관련해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측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PPT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근로자의 접근 시 센서에서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동청에서 지시를 하신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에 의해 설비가 멈출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이 하겠죠. 그러나 노동청과 노동부에서 내려야 될 작업 중지에 관한 입장에 대한 질의를 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흔들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에 관해서 손배소를 무기로 해서 노동자들을 옥죄어 들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요건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장관님께서는 손배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손배소 이전에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걸 하나 따지고 싶고, 두 번째는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아주 주요한 손배소 사례를 가지고 따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대제철에서 사측에서 비정규 노조 246억 청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자, 이거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불법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어서 과태료 불복 소속 이의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배소가 일어난 겁니다. 즉 사전에 노조가 취했던 것들 중에서는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CJ통운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CJ통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이 빨간색 글씨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6월 2일 날 있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회적 합의를 썼습니다.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는데 노동부가 하나의 주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합의가 한 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테마, 손배소 사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배소 사전에는 노동자들의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CJ 관련해서 21년 6월에 중노위 판정이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해놓으신 걸 봐주시면요. 단체 교섭 교부에 부당노동 행위에 행한다. 단체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봐주시면 CJ는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고 중노위 결정도 무시하고 오로지 손배소로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손배소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 내용까지는 못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장관님께서 그건 따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10억 이상 최종심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손배소 사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토론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쌍차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만 주로 보시면 됩니다. 푸른색인데요. 22%입니다. 코레일이 8%고요. 코레일 06년도가 46%, KC가 10% 압류 기준입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상신 브레이크 5%, 한진중공업 37%, 유성기업 제로, 가블로토텍 제로, MBC 제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현중 0%, 대우버스 0%, PSMC 제로, CJ 대한통운 제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 손배소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보면 어제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뭉텅그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들어가면 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용되는 것은 10% 또는 20%대가 대체적인 부분입니다. 취하되면 거의 제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PPT 부분입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손배소에 매달리는 것은 저는 배상이 아니라 노동권 봉쇄에 예, 추가하시죠? 우리 윤건영 의원님은 지금까지 추가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한 2분 추가하시죠. 노동권에 대한 봉쇄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장관님과 토론해 보자라는 겁니다. 즉, 요약해 보겠습니다. 손배소 사전에 노조의 불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다. 오히려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깨더라라는 게 첫 번째 주제고요. 자, 그럼 손배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측이 치환하거나 해서 20% 이내더라. 대체적인 케이스가 10억 이상으로만 따지고 봤을 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배상에 관한 지점이 있는 거 아니라 노동권 봉쇄에 있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게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드릴까요? 네네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하고 저희들이 나온 자료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나 저희들이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워낙 노사관계가 다측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합의 이행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자력 구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고 그것에 손해배상이 생기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그것을 이제 걸러주는 악순환이 되어 왔다는. 그러니까요. 장관님께서도 배상의 목적이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건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가장 큰 전제는 예. 자력 구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불법은 안 된다. 아니, 그거는 이미 예, 사전 예, 단계에서 제가 클리어했고요. 예, 예. 사후 단계에서도 보면 배상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노동권에 대한 일종의 봉쇄와 압력의 방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평생 노동운동을 해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 그런데 그게 점점점 후퇴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거고 안타까운 겁니다. 절대 그 부분을 흔들려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의식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진전된 우리 사회가 그 노사관계가 좀 대화 타협으로 법을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노사관계에 있어서 또 전략 전술 측면에서 서로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0%로 나오거나 치하되거나, 예를 들어서 아마 소송배송을 제기한 것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소치하로 당사자 간에 해결을 했거든요. 그 보면 실질적으로 이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것도 있지만 교섭 전략 전술상 하는 것도, 그러니까 노사 모두가 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리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큰 틀은 하여간 기본권은 보장하지만 다른 헌법상의 권리랑 균형을 맞추고 힘의 대등을 맞춰주고, 이런 법의 사각지대라든가 악순환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가장 큰 전제는 서로가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합의를 했고 합의를 안 해서 자력 구제를 한다.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합을 이행하라고 우리는 가장 큰 합의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안 지킨다. 이것은 계속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저 강조하는 것이고요. 법은 결국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예, 정리하시죠. 윤건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미자 의원님.